자, 이제 노트 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트 2페이지 부동산법 설명했고요. 계획법적 성격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3번 법은 법 체계에 관한 사인데 법 체계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면은 좀 알아야 됩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는 법입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보게 되면 헌법은 최상.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최상위 법이고 맨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인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헌법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절에 이제 큰 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인데 명령은 다시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하고 부령인데 총리령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부령입니다. 부령.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하면 국회에서 만든 거. 대통령령은 간단하게 글자 그대로 대통령이 만들고 부령은 누가 만들고요? 각부 장관이 만들고 절에는 어디서 만들고요? 그러면 절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큰 틀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못하니까 큰 틀을 잡아가지고 이 틀 범위 내에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은 이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드세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령이고 좀 더 세부적인 건 그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한테 넘깁니다. 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드는 게 부령 그래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은 얘는 국가고 여기도 국가고 여기도 국가예요.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 우리가 법령 그럽니다. 법령, 법률, 명령 대해서 법령. 그 밑에 법령이죠. 법률과 명령 합해서 법령이라고 한다. 법령은 어디에서 만들어 이것은 국가. 법령은 국가에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혈을 미친다. 법령에 있는 것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똑같이 규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역 상황이 다르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제한 게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제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규제할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 쓰세요. 그리고 권한을 주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드는 게 절해가 돼요. 그러면 이 절해는 지자체가 만드니까 이 절해에 있는 내용은 만드는 지자체별로 전부 다 내용이 달라지고 맞는 지자체에서만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시도, 의회, 의결 같은 만든 법이 시도조례고 시군구청장인 시군구, 의회, 의결 같은 만든 법. 우리가 선거할 때 의원 선거죠, 의원 선거를 무슨 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도 있고 강원도의원도 있고 또 뭐가 있고 원주시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법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써야 될 법을 만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강원도에서 쓰는 법 만든 사람은 강원도의원이고 원주시에서 쓴 법, 그것은 원주시의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거 알고 우리 시험은 이번 27회 시험은 강원도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보니까 강원도 조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법령만 시험 범위가 되고 밑에 있는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안 됩니다. 시험 범위가 안 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는 여기서 쓰는 법이니까 조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겁니다. 법률하고 조례까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법률, 조례 다 해가지고 여러분은 실문해야 되고 일단 시험 볼 때는 뭐만 하고요? 법령만 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은 끝맺음에 무슨 법. 자, 법률 보게 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에서 무슨 법, 무슨 법률, 무슨 특별법. 끝맺음에 무슨 법 그러면 법률입니다. 법률.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 부령은 무슨 법 시행 규칙 그러는데 자 제가 131페이지 폈어요. 여러분 펴보세요. 131페이지. 펴봤자 안 되겠네. 이거 안 써놨네. 이 좀 표시 좀 해놔야 되는데 우리 책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원래 이렇게 지금 무슨 지문이 하나 딱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1번 어쩌고 저쩌고 하이한다 딱 하고 법 몇 조 몇 항 이게 있어야 되는데 쫙 어쩌고 저쩌고 하이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영 몇 조 몇 항 이게 있어야 되고 쫙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규칙 몇 조 몇 항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책에 빠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로에 이제 우리 학교는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뒤에 무슨 법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죠? 이것은 법률이고 무슨 영 그럼 얘는 뭐고 대통령령이고 무슨 규칙 그럼 얘는 뭐라고 불령이라고.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가장 큰 내용이 법이라고. 법. 가장 큰 내용이 어쩐다고 얘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시험에서는 영이 중간에 있으니까 얘가 중간 정도 중요하고 이 규칙 같은 경우는 규칙은 여러분이 그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중개사법 했으니까 법조문이 몇 개요? 중개사법이 40문제인데 법조문이 몇 개 나오고? 실문 몇 개 나오고? 32개입니까? 그럼 중개사법이 봐요. 법조문에서 32개 나오면 그러면 실문은 세법도 나오고 공법 다 들어가니까 실문에서 몇 개 나온다? 8문 예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중개사법 조문에서 32개, 실무에서 8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조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무는 중개사법 교수가 따로 안 하더라도 공법 내용도 2개, 3개 나가고 민법도 막 들어가기 섞이는 게 실무고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실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32문제. 우리 농지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분량은 어느 게 많아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법조항은 누가 많냐? 이해가 많아요. 이해가 많은데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얘는 이해보다 작은데 32개 나온다고. 그럼 중개사법 어쩐다고? 글자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고. 얘들은 중요하니까 하나 다 봐야죠. 분량이 이렇게 조그만데 문제는 많이 나니까 하나하나 다 뒤지는 거고. 공법은 분량이 있다만 한데 문제 조금 나니까 대충 가는 거고. 무슨 얘기냐? 공법에서 규칙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여기까지 하고 있냐 규칙은. 중개사법 할 줄 모르고 공법을 하는 거예요. 공법은 주로 법하고 영 위주로 합니다. 강의할 때. 대부분 법령에서 대부분 90% 나오고 규칙이 10% 나오니까 어차피 규칙 나오면 맞춰도 못해요. 해봤자 되지도 않을까? 우리 책 들고 갔으면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 40문제인데 책 들고 가서 찾으면 40문제 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이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그런 내용까지 작년 시험 문제 나온 내용까지 맞추기 위해서 책을 쓰면 이 책이 한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지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700페이지 됩니까? 700페이지 된다고 거기다 곱하기 4배 그게 뭐라고 공법이다.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어쩐다고?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만.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다 해도 어차피 어쩐다고? 사이클 못 맞춘다고. 근데 책에 있는 내용 다 합니까? 거기서 또 추린다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40년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 다 맞힌 사람도 있어요. 중개사법. 작년에 원래 공법은 100점 맞춘다고 정상인이 아니요. 극히 정상이 아니요. 근데 작년에 대전 있는 애가 저보고 교수님 나는 정상인이 아니나 봐요. 왜? 저 어쩌고저쩌고 하던 거 다 맞췄는데요. 뭐 그런 데 있긴 있어요. 비정상적. 찍어가지고 맞춘 거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법 체계가 있게 돼 있다라는 것 정도 말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4번 행정조직의 장책입니다. 행정조직 그러면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중앙행정인지 지방행정인지. 행정조직은 자, 중앙행정 그리고 밑에 지방행정. 중앙행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부가 있고 또 무슨 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뭐도 있고 무슨 청, 무슨 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네 우리는 부입니다. 뭐 무슨 부 이렇게 알고 지방행정에는 광역자치단체하고 뭐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이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가 있다 그 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장으로 하면 뭡니까? 각 부 뭐라고요? 장관이다. 각 부 장관. 무슨 청 그러면 청장이 있고 무슨 처장인데 법제처 그러면 법제처장이 처장. 국세청 그러면 청장인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냐? 각 부장관이다. 이 질문 절대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다? 각 부장관이다. 각 부장관이다. 그거 모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책 몇 페이지 보는가 그러면 우리 책 190 봐봐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봐봐요. 194페이지 2번 예외 있죠. 예외. 뭐냐면 1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타이틀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1번 지정권자 원칙 1. 시도 대도시장 밑에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문제입니다. OX 문제요. 박스 2번 보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는 게 있습니까? 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답하면 돼. 편하게.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오.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우리는 순수하게 법조문 그대로만 공부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법조문 그대로 공부하는데 출제위원들은 순수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법조문 그대로 내면은 100이면 100 다 합격해. 그러니까 이제 말 돌려야죠. 말을 꽈야죠. 틀어야죠. 그래서 거기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바꿨다고 뭐라고? 문화관광부 장관. 뭐라고? 국방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라고요? 각 부 장관이다. 그거를 모르면 여기서 벌써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합니다. 이쪽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26개 시험 문제가 얘입니다. 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고. 그럼 그 5개 박스를 암기해야 되는데 2번이 그대로 나오냐? 그대로 안 나온다고 말도 바꾼다고 거기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부 장관이다. 그거 기억 못하면 한 문제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거 알아놓고. 그럼 노트 3페이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부 장관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 여기가 됩니까? 우리는 중앙행정기관 이게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나라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애매해요. 국가 서울에 있습니까?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내적인 국가냐, 대외적인 국가냐. 대외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하는 거. 대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그러니까 바다 쪽 국가는 어디 있고? 해양수산부고, 농지는 어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고, 국토관리는 국토교통부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장관 이라고 써놓으면 그건 너는 뭘 뜻한다? 국가 뜻한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요. 무슨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이면서 그 자가 곧바로 뭐 우리는 국가다 국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지방행정조직인데 지방행정조직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특별시가 있고 두 번째 광역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네 번째 강원도, 경기도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이제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줄여가지고 우리는 시도 그럽니다. 시도.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항상 이러고 시도. 그러면 얘는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좀 피곤해요. 없으니까 피곤해요. 있어야 되는데. 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시와 군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밑에는 없습니다. 얘도 피곤한 애입니다. 이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인구로 갑니다. 인구.
인구 50만, 인구 50만. 인구 50만 기준에서 인구 50만 미만 되는 시, 50만 이상 되는 시, 이렇게 나뉘어요. 50만 미만 되는 시, 원주시, 그냥 시입니다. 50만 이상 되는 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는 우리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대도시가 뭡니까? 대도시가 뭡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 중에서 인구 몇만? 50만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아까 얼핏 봤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이 시도 대도시다. 수업 시간에 대도시가 계속 나와요. 도대체 대도시가 어디냐, 대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즉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된 시를 대도시라고. 대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다. 구. 분당이 시입니까? 군입니까? 구입니까? 분당은 경기도 밑에 성남시 그리고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여기도 구 있네. 여기도 구 있네. 여기도 구가 있고 여기도 구가 있는데 여기도 구가 있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대도시 밑에 있는 구를 우리가 보통 일반구, 행정구, 행정편을 만든 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 했을 때 이 구는 얘는 자치단체 우리가 자치구 그러고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일반구, 행정구. 쉽게 공법에서 얘는 구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그러니까 분당구는 우리는 뭐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공법에서는 구라고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시험에 시군구 이랬을 때, 시군구, 그때 구는 뭘 뜻하지?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를 뜻하지, 여기는 행정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것도 좀 알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노트 3페이지 맨 밑에 6번 권한자 보게 되면, 1년 동안 강의하게 되면, 얘가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요, 질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해가지고. 첫 번째, 자, 국장은 누굴 뜻한다? 국가. 앞으로 뭐 국장, 농장 그러면, 아, 너는 국가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시, 도지사 그러면 너는 광역자치단장. 세 번째, 시, 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장.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그 밑에 4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 건축법 공부하면, 건축법은 계속 나오는 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계속 이렇게 5명이 뭉치면, 아니, 특자시하고 특자도는 광역이고, 시군구는 기초인데, 왜 얘들이 뭉쳐 다니냐? 이런 얘기요. 그것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무슨 뜻인가? 원래는 기초,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러면 아,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시, 도, 대도시인데 시, 도, 대도시. 시도지사는 광역이고 대도시 시장은 기초인데 왜 대도시가 거기서 대도시가 왜 같이 뭉쳐있냐 이런 얘기요.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인데 대도시 시장한테는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줍니다. 우리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도시 시장은 공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시 중에서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하고 어깨가 거의 나란해요. 하는 일 보게 되면 원주에서 원주시장이 무슨 일 한다. 무조건 강원도지사 찾아가서 해주세요. 도로 하나 넣을게요. 강원도지사한테서 결정해주세요. 행성군에 도로 넣을게요. 강원도지사에서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도시 시장은 절대 도지사를 안 찾아가요. 대도시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게 어디냐면 창원시. 창원이 지금 경상남도 제가 월요일날 대구 수업에 월요일날 대구, 화요일날 부산 가요, 부산. 수요일날 마산 갔는데 마산이 창원 가요. 목요일날 오전에 인천하고 저녁 때 서울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여기 내려와요. 토요일, 일요일은 세종시 가서 중개업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애기를. 7교대 애를 봐야 되는데 걔가 아빠 보면 이상한 표정 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경상남도 밑에 도청이 어디에 있냐? 창원시 말고 대도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창원시장은 경상남도 찾아가서 뭐 해주세요?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안 덤비는데 여기는 꼭 덤벼요. 뭐 뉴스 안 봤습니까? 창원시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분이고, 이 지금 경남도지사는 이 두 분 다 유명한 분이요. 두 분 다 똑같은 당의 당 대표진 한나라당 출신해가지고 이분도 당대표인데 이분은 지금 창원시장하고 이분은 경남도지사인데 툭하면 덤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상남도가 지금 이만큼 있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나 경상 빠질래. 나 기분 나쁘니까 경상도 나 빠진다고. 그럼 뭐 어떻게 빠질 건데 그랬더니 나 광역시 만들 거야. 광역시. 이러고 나가는 거야. 창원을 갖다 광역시 만들 거라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창원이 빠져버리면 세금 돌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는 데가 뭐가 있냐고. 기껏 김해, 진주 인제 30만인데 얘가 110만인데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홍지사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여기서는 나는 너하고 안 한다니까 빠진다고 얘기하고 연판장 돌렸는데 벌써 70만 넘게 사인 다 했어요. 그분들은 우리 대도시 되면은 땅값이 2배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고 하겠다고 움직이는 거고 벌써 70만 넘게 사인을 했고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창원시장이 원주시장은 강원도지사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왜 창원시장은 툭하면 덤비냐 이런 얘기요. 찾아가서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모든 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말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도시 시장 어쩐다고 도지사하고 거의 하는 일로 보면 같은 격이요. 우리 공법에서 2달 동안 공부하면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찾아가서 해주세요. 그 말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하는데 그것은 별로 돈과 관계없는 거. 딱 한 번 얘기하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도 대도시요. 여기서 우리가 재개발한다 그러면 정비구역지,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주에서 재개발한다. 누가 한답니까? 강원도지사가. 성남서 재개발합니다. 성남시장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원주시장하고 성남시장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구 얼마 넘었습니까? 30만 넘었으면 길을 쓰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50만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도시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결정권이 많아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나오고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나오면 그런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아 원래 이거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대도시 시장한테 권한을 그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시도 대도시가 나오고 그 밑에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러고 나오면 도대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광역이고 시군은 기초인데 이게 사인이 안 맞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뭉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 있잖아요. 그리고 시, 군 얘가 뭉쳤어요. 이 도를 빼고 대신 뭐가 들었다? 시군. 그러면 6개 조합은 뭐냐? 6개 조합은 6개가 뭘 뜻하냐? 그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냐? 강원도 도시가 아니네. 강원도 도시가 아니라고. 어디가? 원주시 이게 도시라고. 서울시가 도시지. 뭐는 아니라고? 강남구는 도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도시. 송파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인천광역시는 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 아니에요. 인천광역시는 군이 있어요. 옹진군도 있고 강화군도 있고 너는 뭐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시고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지만 원주시는 도시고 평창구는 도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다. 어디가 도시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거 모르면 조금 이따 무슨 현상이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공부하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나오는 좀 더 사례를 들어줄 테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한번 봐보세요. 완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6명이 뭉쳐있으면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뭉쳐있으면 아, 니들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해야 돼요.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이제 공법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그럼 노트 이제 4페이지고
노트 4페이지고 이제 책으로 가게 되면 우리 책입니다. 책 몇 페이지인가 그러면 책 21페이지입니다. 책 21페이지 노트 4페이지.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 지금 이제 제일 먼저가 국토계획법이니까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은 제1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1장에 총설입니다. 총설. 어디 가나 다 똑같은데 총설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원래는 법 목적이 있는데 목적 해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고 목적 시험에 안 나와요. 뭡니까? 공공, 복리, 정진. 무시하고 물어본다고요? 용어. 용어가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시험 위주로 하고 시험 위주로 하면서 실무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가 시험 문제니까. 두 번째 1장 총설에서 용어가 끝나면 2장이 계획입니다. 계획. 2장 계획에 관한 상에 해가지고 계획에는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이 계획의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암기 만들기 이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잘 봐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자, 도시가 어딘가 도시가. 도시단. 도시라더라고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리고 군 그럽니다. 6개가 도시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게 분명히 도시인데 여기까지 잘라요. 성격. 도시 성격. 성격으로 따지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 성격이 분명 도시가 맞아요. 도시가 맞는데 군도 도시입니까? 그러면 전국이 다 도시네. 군은 도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골 뭐 얘는 농촌이요. 농촌. 그래서 도시에서 계획을 만든 뭐라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에서 만들면 시골기본계획, 농촌기본계획.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거기서는 뭐라고 이렇게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러고 말하면 완전 엉터리라고. 그것은 읽을 때 뭐라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라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민들은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혹시 여기 행성군이 있습니까? 같은 행성 같은데요? 이런 군민들은 뭐라고?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걸 모르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땅 준 게 절대 못해. 토지 준 게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토지 그러지만 합격하면 땅. 중개사무소 가봐요. 토지 쓴 사람 누가 있나? 전부 다 땅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거 구분 못하면 땅 중개 안 됩니다. 땅 중개. 그래서 구분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렇게 해야 되고. 2장이 계획 끝나면 3장에서 개발을 배웁니다. 개발. 3장에서 개발 배우는데 개발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뭡니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규제법입니다.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개발을 배워야 돼요. 규제 대상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까? 해가지고 먼저 개발 행위가 뭐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앞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뭘 하겠어요? 건물, 터. 이 개발 행위를 배우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해 주는데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 거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크게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4장에서 제한 배웁니다. 제한. 4장에서 제한 배우는데 이 제한이 뭐냐. 이 제한이 지금 말한 제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옛날 원주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달라고 머리띠 싸매고 삼봉도 타가지고 쫓아간 적이 있어요.
원주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들어가가지고 원주 분위기가 좀 살만하니까 허가구역 빵 지제 거리를 싹 묶어버리니까 아예 뭡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 가져가고 어쩌라고 토지를 허가구역 풀라고 이렇게 집회한 적도 옛날에 한번 있었다고. 그 지역이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하면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거래하려면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어떻게 받는데 이렇게 받아라. 그런 내용들을 배운다고. 국토가 가뜩이나 작은데 우리가 왜 규제한다고요? 국토가 작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근데 특정 지역에 뭔가 개발 호재에 있다 그러면 투기꾼이 먼저 가잖아요. 효율적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실수요자만 써라.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실수요자면 허가해준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선매가 있는데 선매라는 제도는 뭐냐? 허가권자가 누구냐? 시장, 군수구청장이요. 자, 우리가 시장님 나 거래할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시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희 땅 뭐 할 거냐? 팔 건데 진짜 시장이 내가 먼저 산다. 이게 선매요. 허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허가해서 그 말은 나 이 땅 팔 거 이거 아닙니까? 시장이 진짜 팔 거지? 판다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산다. 이게 선매. 그런 제도가 있다고. 먼저 사가는 제도.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기타에는 첫 번째 시범도시입니다. 시범도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게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주 시청에 나와가지고 학원 이 영업을 못하게끔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원장님은 피해를 볼까 안 볼까요? 피해를 보겠죠. 영업 정지당하면 피해봐야 안 봐야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가를 취소한다든가 영업을 정지시켜야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영업 정지 인가 취소할 때는 분명히 원장님이 뭔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행위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랬을 때는 먼저 영업 정지 딱 하게 되면 인가 취소하게 되면 피해를 보니까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변명할 기회를 줘요.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걸 뭐 뭡니까? 청문 그래, 청문. 불이익을 가는 행정처분하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자, 2달 동안 영업정지. 2달이 끝나면 영업이 정지가 풀렸죠?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청문 안 해요. 너는 기간만 끝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인가 취소. 인가가 취소되면 이 건물에 학원이 또 못 들어야지. 인가가 취소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영 못해요. 그때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가 취소되든가 뭔가 취소하거나 말소할 때 영영 그 행위를 못하게 만들 때 그때는 변명하게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 기간 풀리면 한다는 얘기예요. 영업 정지 기간 풀리니까 그런 거는 청문을 안 하는 거예요. 취소나 말소 처분할 때 변명할 기회 준다. 이게 청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개혁법 제1장에서 총설, 제2장에서 계획, 제3장에서 개발, 4장이 제한, 5장이 기타, 틀을 이렇게 잡고 2번과 3번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2번에서 먼저 뭐가 나왔고 계획이 나오고 3번에 나중에 뭐가 나왔다? 개발이 나온다. 개발하고 계획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이렇게 계획을 싹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맞을 때만 개발이 간다.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해서 국토의 난개발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탄생된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원래 국토계획법 없었어요. 국토계획법 2002년 나왔는데 그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2개 있었는데 2개를 하나를 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법 가지고 난개발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을 통합해가지고 모든 도시에는 먼저 계획을 만든다. 이 계획에 맞을 때만 뭐한다? 개발한다. 해서 난개발 방제. 그게 국토계획법이요. 이 목차가 오늘 첫 번째 숙제니까 3번 이상 써가지고 반드시 목차를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무슨 이 나이에 숙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법은 숙제를 은근히 많이 내죠. 숙제 안 해오면 학부형 모셔옵니다. 학부형 모셔와요.
그러니까 저거 3번 써보고 저 목차를 저걸 가지고 사주한다니까. 사주하게 되면 3주째 가면 여러분 뭐 한지 몰라요. 이제 뭐 한지도 모르고 수업만 계속 듣는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 목차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흐름을 딱 잡아줘요. 3번 써보고 3번 써보면 누구든지 암기 됩니다. 단지 1분 뒤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 뒤에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떴으면은 기억이 난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써보고 잊어먹은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안 쓰고 잊어먹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기억력이 처음 들으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기억력이 9시간 간답니다. 9시간. 처음 들었을 때 9시간. 그럼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계속 반복해요. 나중에 저절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저 흐름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가게 되면 책 23페이지입니다. 책 23페이지. 자, 국토개법 제1번 뭐가 나왔습니까? 책 23페이지 1번 재정 목적이죠. 재정 목적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싸, X표 딱 치고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공공복리 증진인데 자, 이제 목적이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러면 X표 빡 치고 뭐라고? 속으로 공공복리 증진.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 무슨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본서는 100% 중개사무소 들어가야 돼. 이게 중개사무소에다가 문제집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개사무소에 문제집을 왜 갖다 놓냐고. 중개사무소는 이 기본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 하려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뭘 보고요? 이걸 보고 하다가 막히면 야 배워가지고 나갔어요. 합격해서 나갔어요. 근데 우리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다가 막히면 봐야지. 뭘 봐야 된다고? 이거를 봐야, 배운 책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책이 중개사무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급하면 책 꺼내놓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보세요. 책에 이러고 놨죠. 이러고. 이 책이 뭐라고요? 법이니까 설명해 줘야 되는데 X표 빡 쳐놓으니까 의뢰인 보다가 소장님 근데 저 X표는 무슨 뜻이요? 아, 그거 시험에 안 단다는 뜻입니다. 그럼 쪽팔려 그러면. 그러니까 X표체 좀 품위 있게. 남들이 봤을 때 자기만 살짝 하게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볼펜 쓰지 말자가 거기 있는 거. 웬만하면 연필 쓰고 나중에 샥 지워버려야 되니까. 하여튼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공공복리 증진 넘어가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1번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 전부 다 한글입니다. 한글. 자,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줄 거예요. 광역계획관. 제가 읽으면 막 술술술 다 따라서 줄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포인트가 광역계획관입니다. 2번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네. 여기서 호그럼 안 되고 아까 호는 거기서 호그로. 여기서는 2번 도시계, 3번은 네, 도시기본계, 4번은 도시관리계. 군을 절대 읽으면 군 보면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도시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군. 가로 안에 줄 겁시다. 광역시, 관할구역, 군은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또 체크합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현강편은 5월달에 씁니다. 5월달에. 처음부터 책을 갖다 막 가을 단품 만들면 안 돼요. 처음에는 연필만. 자, 3번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관할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줄 겁시다.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정합계획 줄 거 놓고 정합계획에서 또 줄 겁시다. 도시관리계 수립의 지침, 도시관리계 수립의 지침. 3개 컸어요. 장기, 그 다음에 정합, 그 다음에 관리계 수립의 지침입니다. 4번 도시관리계획은 줄 게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군, 개발정비, 보호전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환경, 경관안전, 산업, 정보토지,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의 계획이다. 줄 게 없어요. 그 말은 함정이 없어요. 함정이 없으니까 밑 동그라미 1, 2, 3, 4, 5, 6 그게 시험 문제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작년 26개 시험 문제가 그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6개 암기했나요? 그러면 해야 돼요. 5번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계획 일부 줄 거예요. 일부가 시험장 가면 전부
뻔해요. 문제는 1부인지 전부인지. 일부 줄 거고. 토지용 합리화고 기능정지 미관계산 양원 환경법이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하는 줄 거네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어디에다 줄 거세요? 일부 도시관리계획. 그 두 개 말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물 용도를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수립하는 주권없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게 시험에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이냐 도시기본계획이냐 함량이 그거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이다. 7번에 기반시설은 읽어볼게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넘겨봅니다. 수도, 전기, 가스, 학교, 공군은 공공통참 문화시설, 그 다음에 하천, 유지, 저수지, 화장실, 공동묘, 본관시설, 하우스, 폐용철. 대충 한번 읽어봤어요. 아, 그런 게 기반시설이네. 기반시설 대충 읽어보고, 이거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갖춰놔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시설, 그런 게 기반시설. 거기까지, 오늘은 거기까지. 나머지 용어는 다음 주에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설명할 테니까. 영어를 갖다 지금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읽어주고 중요한 거 밑줄 꽂았는데 이해됩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된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요? 이해됩니까? 아니요. 읽어는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줄 거이니까 내가 포인트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때가 듣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 또한 이상한 사람이요. 근데 설명을 할 테니까 뭐라는 거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너도 5페이지 그림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잠시 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읽어보자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잠시 쉬고 합시다.